서해안 일대 자연산 광어와 참돔이 그래도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될 거예요. 그때로 놓치지 말고, 단 알이 불룩 밴 것은 횟감보다는 조리나 단감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올은 가정의 달이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날도 부쩍 더워질 텐데, 하지만 또 생선회를 먹자 하니 좀 애매한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횟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산란철이기 때문에 지방이 가득한 그런 기름진 횟감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대신에 산란철에 연안에 들어오다가 그물에 대거 잡혀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 그런 가성비 횟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에 먹으면 딱 좋은 수산물. 첫 번째는 가성비 횟감 4가지. 첫 번째, 보리숭어. 표준명은 숭어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보리숭어를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누락을 했어요. 우리가 그 겨울에 먹는 양식 가숭어, 밀치라고도 하고 참숭어라고 하는데, 서해산보다는 그래도 숭어는 서남해산, 진도 의동목에서 잡히거나 또는 그 외 남해안 일대, 거제도 쪽에서 잡히는 숭어죠. 얘는 양식을 하지 않는 자연산밖에 없고, 지방기보다는 쫄깃쫄깃 이 탱글탱글 씹히는 식감으로 먹는 횟감인데요. 저는 5월 초중순 안에 이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자연산 광어와 참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천 일대에서 자연산 도미 광어 축제가 열립니다. 서해안 일대 자연산 광어와 참돔이 그래도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될 거예요. 그때로 놓치지 말고, 단 알이 불룩 밴 것은 횟감보다는 조리나 단감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나마 수컷이거나 배 쪽에 알 말고 그 등 쪽으로 갈수록 살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녀석들은 횟감으로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맛은 그냥 막회로 썰어서 즐기기 좋은 상태라는 것이지, 이게 숙성을 했을 때 더 뭐 기름지거나 감칠맛이 엄청 오른다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산란성기예요. 차라리 횟감이 애매하다 싶으면 죽어있는 선어 있죠. 선어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니까 그런 거 한 3kg 넘어가는 거 큰 거 사다가 광어가스, 피쉬앤칩스 다양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가성비 횟감은 드디어 병어철이 도래했죠. 한 5월부터 7월까지 기름이 가장 많이 끼는 철이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병어는 작은 횟감용 병어입니다. 얘는 뼈가 무르기 때문에 뼈꼬시로 이렇게 썰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손바닥만한 병어, 요거는 뭐 경계권의 포구에 가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포장회로 이미 떠놓은 거 신선하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요것도 뭐 한 접시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그런 거 사다가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어회를 드실 때는 쌈장이 꼭 있습니다. 쌈장이나 된장, 막장 이런 종류로 해서 쌈채 싸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페어링 할 수 있는 술로는 역시나 소주가 빠지면 안 되겠죠. 6월쯤에 병어 가격이 절정에 이를 거예요. 특히 이 중국 바이어들이 이 병어를 사러 많이 오기 때문에 물건은 거의 싹쓸이해 갑니다. 그러면 국내 내수용으로 유통할 만한 병어 물량이 남아나질 않고, 그래서 인천 경기권 서해 뭐 충남 홍어낭 일대의 병어가 그나마 좀 저렴하고, 전라남도 고흥 쪽으로 내려가면은 품질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가격은 그 이상 훨씬 비싸집니다. 그리고 가성비 횟감 4가지라 그랬는데 하나가 더 빠졌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붕장어. 아랫지방 분들에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붕장어 하면은 붕장어가 뭐예요? 하는데 안하고죠. 이 안하고는 순화 대상입니다. 붕장어로 고쳐 말하는 게 맞고, 붕장어는 알죠? 뼈째로 이렇게 썰어서 탈수기에다가 탈탈탈탈. 왜냐면은 얘는 이제 핏기가 있으면 안 돼요. 피에 독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렇게 흠신 주물러서 빨거든요. 그거를 또 탈수기에다가 탈탈 털어서 포송포송하게 해야지 맛이 나는 횟감이기 때문에 붕장어회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비싼 횟감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시는 것을 권하고, 그냥 뭐 초장에 푹 찍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뭐 양배추 같은 채소에다가 깻잎막, 상추만 찢어서 넣고, 그 다음에 초장 붓고 참기름, 통깨, 콩가루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붕장어 회무침으로 드시는 것도 별미겠죠. 다음은 가성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제철에 진입하고 있는 신규 횟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점농어 자연산을 말하고요. 양식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줄무늬 전갱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표준명은 흑점줄 전갱이, 대형 전갱이가 어려운데요. 흑점줄 전갱이는 전량 양식으로 유통이 될 겁니다. 일본산으로. 저 규슈 남부 쪽 시코쿠 그쪽에서 길러지는 흑점줄 전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방사능 걱정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나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흑점줄 전갱이는 여름 어종으로 알려졌죠. 여름으로 갈수록 기름기가 엄청 많아지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 겨울에도 이용해요. 겨울에 그나마 조금 기름기가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타액감보다는 지방이 좀 많은 그런 생선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방어회는 사실상 철이 이제 끝났잖아요. 완전히 대용으로 드시면 좋다. 줄무늬 전갱이라고 보통 통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민어입니다. 민어는 제철을 떠나서 1년 내내 이제 잡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싼 철이냐 아니면 저렴해지는 철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저렴해지고 한 5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6월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7월에 아주 크게 오르죠. 왜냐면 그때 복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어회도 지금 시장에 많이 이제 보이고 이제 점점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다리류입니다. 크게 양식 강도다리 그리고 자연산 문치가자미, 흔히 봄도다리죠. 지금쯤이면 이제 살이 좀 올라왔을 시기예요. 꽤나. 또 하나가 남해안, 통영, 삼천포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표준명 도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일대에서 일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화로 횟감 중에 하나가 돌도다리, 돌가자미죠. 하여간 뭐 도다리라고 취급이 되고 있는 가자미과 어류는 7월까지 살이 좀 꽤 찐 것에 한해서 길이 말고 이렇게 위로 볼록 빵이 좋은 거에 한해서는 횟감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뼈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꼬시로는 안 되고 뼈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일반 회처럼 포를 떠요. 그리고 길쭉하게 썰어서 초장에다가 쫙,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소금 김밥에다가 말아가지고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의점에 야채김밥 하나 사서 거기다가 초장 푹 찍어서 회를 얹어서 먹는 김초밥,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가 훨씬 맛있습니다, 이 도다리는. 그리고 중요한 거, 숙성보다는 화로회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부터 철이 시작되고 있는 자리돔. 요거는 아마 제주도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돔 중에서도요, 큰 것은 보통 구이나 조림으로 이용되고 아주 작은 거 있습니다. 길이로는 한 10cm가 될까 말까 이런 아주 잔시알급의 자리돔은 뼈째로, 껍질도 그냥 그대로 썰어서 새꼬시로 먹죠.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자리돔 물회. 지금부터 7월까지는 철인데 그 중에서도 얘네가 이제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뼈가 연해질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리돔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벤자리가 되겠습니다. 양식도 있고 물론 자연산도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남해안 일대, 삼천포, 통영, 제주도 이 일대의 횟집에 갔다가 몸 길이 40cm 이상 넘어가는 것을 돛벤자리라고 합니다. 크면 클수록 기름기가 많고 맛있죠. 한 7월에서 늦으면 8월 말까지도 추천할 수가 있는 횟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흑점줄 전갱이를 추천했다면 요거는 그냥 일반 전갱이죠. 수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전갱이라면 아마 양식 전갱이 확률이 높아요. 근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연산이야 해안가의 일부 지역에서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면 드셔도 되는데, 지금 뭐니 해도 살아있는 활전갱이의 그 탱글탱글 씹히는 식감 플러스 담백한 기름기가 또 매력이니까요, 전갱이 회도 드셔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 다음은요, 조리용 생선. 첫 번째는 참조기가 되겠습니다. 생물이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생물과 해동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판매를 합니다. 해동을 했으면 해동이라고 좀 표시를 하고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 소비자분들이 보고 구분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굴비야 좀 비싸지지만 생물 참조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한해서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고 부드러운 살맛으로 먹기 때문에요, 찌개, 매운탕으로, 조림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리용 생선은 양태입니다. 서해 쪽에서는 장대라고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도감상으로는 양태 두 글자로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옛부터 이 양태는 두 종류로 구분을 지어왔어요, 어부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서해 쪽은 서해 양태나 장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남해 쪽에서 아주 크게 자라는 이 녀석을 이제 참양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참양태에 한해서 고흥 일대부터 부산, 포항까지 아주 크게 자라는 양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횟감으로도 좋고 특히 탕감으로도 훌륭하니까요. 서해 쪽의 양태는 사이즈가 비교적 작습니다. 잠대라고 부르는 좀 별개의 어종인데, 얘들은 보통 배 따기 해서 펼친 다음에 방건조로 보통 해서 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물간이 되어 있습니다. 꾸덕하게 말려졌기 때문에 찜이나 구이로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대류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대형급 서대죠. 바로 용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인천 대명포구 소래어시장, 오이도시장 같은 경기권의 포구와 시장에서 볼 수 있고요. 매일 들어오진 않지만 한 번씩 조업이 되면 한 2땀 원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마리당 한 1, 2만 원 이렇게 판매가 돼요. 살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보통은 요걸 가지고 용소대 조림을 해 먹거나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솔메니에르 같은 버터 베르블랑 소스를 끼얹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스테이크 형태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민물장어, 풍천장어라고 불리는 구이용 뱀장어인데요. 이거를 지금 추천하는 이유는 7월 정도 되면은 보양식이다 뭐다 해서 복날에 뱀장어 수요가 엄청 급증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뱀장어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작한 편이기 때문에 손질된 뱀장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국산 자포니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데요. 손질 후 중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구이용으로 적당한 사이즈가 1kg당 3마리에서 4마리짜리 3, 4미짜리를 추천해요. 1kg에 3, 4마리짜리를 손질을 하면 손질 후 중량이 얼마 될까요? 못해도 700g 이상 나와야 됩니다. 700에서 750g 그 이하, 특히 뭐 500g, 550g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에 드시면 좋은 갑각류는 첫 번째로 젖새우입니다. 지금 현재 소래 난전이나 경기권에 포구 가면은 젖새우를 많이 팔아요. 젖새우보다 조금 더 고급인 게 북새우입니다. 북새우는 좀 빨갛죠? 크기도 조금 더 크고 오동통한데, 젖새우를 고를 때 팁이 북새우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좀 붉은기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게 조금 더 좋고, 북새우만 따로 모아다가 파는 게 있으면 그게 더 좋습니다. 대신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이거를 꼭 새우 전용으로만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대충 젖새우 무침을 해서 보쌈에 같이 돼지고기 위에 올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암꽃게입니다. 6월 한 초순까지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암꽃게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칠게인데, 요거는요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가면 갈수록 개체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칠게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신안 쪽 갯벌 일대에서 자라는 애들인데 지금 금냉으로 아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냉이라도 맛보실 분들은 요 칠게를,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칠게가 많이 잡히는 달이 5월에서 6월 정도거든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 얘들이 이제 갯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잡히기 때문에 볶아서 강정도 만들고 칠게볶음, 칠게 튀김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경기권 일대 포구에서만 한시적으로만 들어오는 번개입니다.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는데 껍데기가 꽃게보다 훨씬 딱딱해서 먹기가 쉽진 않지만 탕감용으로는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권 일대 포구에 가셨다가 살아있는 번개가 보인다 하면은 탕감용 또는 무침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먹으면 딱 좋은 기타 해산물입니다. 여기에 연체류와 회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백합입니다. 백합 쪽에 생합이라고도 하죠. 국산 백합 구매하기 가장 좋은 곳은 강화도 일대. 강화도 내에 시장이 많잖아요. 그쪽에서도 국산 백합이 많이 채취가 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 경기권 충청남도 전라북도 일대에서 채취가 되고 있는 이 국산 백합을 추천합니다. 이걸로 뭐 백합죽, 백합탕, 그 외에 조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백합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 중국산 백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7-80% 이상은 국산이 아닌 중국산 백합이 될 것입니다. 생김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백합이 물론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데, 굳이 국산을 찾아서 챙겨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하시고, 문제는 백합으로 둔갑되고 있는 유사종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돌비늘 백합이라든지 백생합이라는 종이 있어요. 얘네들은 백합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백합 또는 중국산 생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백합, 백생합, 돌비늘 백합이라는 종도 따로 있는데 요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늬오징어. 지금 절의 산란을 위해서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무늬오징어는 대부분 대형 개체입니다. 최소 못해도 1kg 이상 넘어가는 개체들이 많을 텐데, 지금 뭐 동해 남부권 또는 남해안 일대, 제주권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는 이 산란 무늬오징어 시즌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미 4월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5월에도 한창이니까요. 시장에 커다란 무늬오징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가격 보고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횟감용, 아니면 조림, 튀김이 맛있습니다. 무늬오징어는. 세 번째는요, 성게입니다. 이제 시작됐죠. 보라성게. 남해안, 제주권 일대에서 보라성게가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까서 해수의 물봉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수성게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아마 초보자분들이 드시기에도 그 특유의 쿰쿰한 그런 향이 없기 때문에 달고 싱싱한 맛으로 먹기 아주 좋은 철이죠. 늦어도 8월까지는 제철이 이제 이어지니까 지금부터 국산 성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우럭 조개, 여름 조개죠. 지금부터 한 8월까지 왕우럭 조개도 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가리비는 거의 끝났고 대신 비단가리비라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창오징어, 제주도 한치죠. 지금 남해안 일대, 제주도 일대에서 창오징어 낚시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한치물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맛조개를 추천합니다. 여름까지. 맛조개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표준명으로는 이제 가리 맛조개입니다. 생김새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맛조개와 달리 좀 둥글둥글합니다.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이걸 가지고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는 참맛, 맛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가리 맛조개 이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릴 것은 골뱅이류인데 동해 쪽에서 털골뱅이, 관절 매물고등, 흔히 전복소라라고 부르는데 이 고등류는 안에 테트라민이라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삶기 전에 독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살만 가르면 가운데 이제 하얗거나 누런 알갱이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아마 손질하려면 다 해주시고요. 식당에서 다 제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직접 사다가 구매하실 때는 빼는 다음에 그러고 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난달에 제가 소개했지만 5월까지 유효한 수산물을 그냥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해입니다. 종류 불문하고요. 각종 보고해가 5월까지는 유효한데 특히 황복은 5월이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햇멸치입니다. 횟감용 또는 조림용 멸치도 5월까지는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볼락과 열기, 네 번째는 자워해 중에서 표준명은 쌍둥가리인데 도토레미, 그리고 웅어와 준치, 밴댕이까지 세 종류도 5월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재미, 지금 뼈가 좀 억셀 수가 있습니다. 간재미 찜이나 탕으로만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황강다리, 즉 황석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게와 홍게가 있습니다. 대게는 5월이 마지막입니다. 국산 대게는요. 6월부터는 이제 금어기 들어가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게 다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갯가재와 쏙, 요 두 종은 5월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이 민꽃게, 흔히 이제 돌게, 박하지라고 부르죠. 요것도 살아있는 것에 한해서는 6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각시수랑, 즉 서해 쪽에서 나는 골뱅이 종류죠. 요것도 5월까지 유효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서 나는 참소라와 삘뚜리소라 두 종류, 그리고 또 하나가 뿔소라까지. 뿔소라는 특히 5월이 마지막입니다. 6월부터는 이제 금어기 들어가요. 갑오징어 5월달 유효하고요.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도 5월까지는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에 드시면 딱 좋은 추천 수산물을 소개해 드렸으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산지의 제철 해산물을 잘 기억해 놨다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